방금 전 박근혜 대통령 봤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잘 어울리던데요. 그래도 불행해 보이지 않았어요? 일단 뭐 표정이 무표정이어서 예. 또 플라스틱 올림머리를 사실은 삼성동 사저에 가서 예. 올림머리 하는 혼자서 올림머리 하는 연습을 했잖아요. 했대요? 예, 연습을 했다는데 오늘 보니까 구치소에서는 쇠 붙이는 안 되니까 예. 플라스틱 핀으로 혼자서 올림머리를 하고 나왔더라고요. 징역은 꽤 전문가인데 플라스틱 핀은 못 봤거든요. 여사를 안 살아서. 그렇죠. 남사에는 없죠. 남사에서 이렇게 플라스틱 핀 꽂고 다니면 최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기가 많이 죽은 것 같다. 얼굴을 보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 피부 상태가 그래도 괜찮더라. 그러니까 빨리 무너질 줄 알았더니. 예. 완전히 이렇게 막 나이 든 모습으로 나타날 줄 알았더니 그래도 괜찮던데요. 못 알아볼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우리 재판장이 제 친구인데 이거 이뻐졌더라고 진짜로. 옛날보다. 누가요? 재판장? 예. 아니 박근혜 얘기하다 아니 아니 피고인 얘기만 할게 아니라 재판장도 한번. 아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피부 탄력은 네. 들어갈 때보다는 확실히 탄력이 없어졌는 거로 보여요. 아니 성형외과 전문이세요? 서초동 창 두 분이 오셔가지고 피부 탄력 얘기하고 머리핀 얘기하고. 아니 이게 워밍업이에요. 네. 예. 지난 몇 년 전까지는 이제 수법만 교도소 구치소에서도 예. 수법만 부르고 법정에서도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그 수번을 503번 이렇게 503번 박근혜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이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이름을 부르죠. 예. 그리고 사복을 입게 되어 있잖아요. 예. 본인이 원하면. 예. 그 전제 조건이 있죠. 예. 도주나 뭐 도주 우려가 없을 때 예. 본인이 원하면 사복을 입더라고요. 도주 의료가 또 없어야 돼요. 예. 그럴 때 이제 포송줄도 예.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포송을 하게 돼 있죠. 요시찰. 이른바 요시찰이라 그래요. 교도소에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요시찰이긴 한데 또 다른 의미의 요시찰이죠. 예. 최 변호사님 그런데 최순실하고 같이 받지 않겠다. 분리해달라. 예.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재판부는 무슨 얘기냐 같이 받아라. 예. 공범관계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옆에 있는 게 여러 가지로 껄끄럽겠죠. 국민들 보시기에도 두 분이 같이 있으면 두 사람의 공범자 관계가 확실하게 부각이 되는 것이고 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전략적인 발언인 것 같아요. 변호인이 조언을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청입니다. 예. 두 사람의 범행 사실이나 공소 사실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다 유기적으로 지금 협동해서 이루어진 범죄다라고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서 한다라는 거는 똑같은 절차를 두 번 반복해달라는 얘기라서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예. 그렇죠. 우리가 영어 시험 그 문법 그 시험 문제 낼 때도 A, B, C, D 해갖고 그 틀린 부분 예. 동어 반복하면 틀린 거예요. 고정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뭐 그냥 아주 간단하게도 이렇게 순차로 하면은 저쪽에서 먼저 한 거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동시에 했을 때는 그때그때 이렇게 예. 뭔가 텔레파시가 통하지 않는 한 말이 이렇게 좀 어긋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리를 원했을 것 같고 근데 재판부에서는 이 진행했던 걸 다시 하면은 그건 엄청난 또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지금 동시에 하는 게 가장 합당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을 변론했잖아요. 네. 그런데 저럴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제 우리는 변론만 받아왔으니까 네. 이제 징역 변론만 받아본 게 재판을 받아본 거죠. 재판을 받아봤어요. 네. 그리고 변호사들한테 이제 또 네. 도움도 받아보고. 네. 그런데 징역 있을 때 딱 스치면 우리가 촉이 오거든요. 네. 어떤 상태인지. 예. 근데 지금 저 상태로 가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뇌물죄가 적용이 되게 되면 법정 최고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질문 요지가 뭐예요? 저럴 때 심리 상태가 어떨 것 같냐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심리 상태를 물어보면 아니 심리 이제 변론할 때 예. 최고형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본인이 지금 이걸 좀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현재는 지금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변호인이 과연 있을까? 변호인들이 객관적으로 보고 이렇게 진술하고 이 부분은 부인을 하더라도
유죄 나올 가능성이 몇 프로다 예.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 등 그 변호인들이 아마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줄 사람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신기 변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이거를 무죄로 부인을 하고 재판을 하면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는 아마 예상을 못할 거로 봅니다. 예. 저도 좀 비슷하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오랜 기간 정치를 했던 그런 이제 정치 변호사인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변호인 집단에서 이른바 내부 정치 투쟁이 있었고 지금 끝까지 살아남은 어떤 정치적 역량은 있으신 분인데 저는 이분의 이제 어떤 변호인으로서의 그러니까 법정 싸움은 디테일 싸움인데 그런 총론을 짜고 그리고 어떤 구도를 짜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어떤 입장을 정리하는 데서는 강한 것 같은데 그런 디테일 싸움을 할 만한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계속 본인의 입장을 동어반복하게 되는데 그건 뭐 아니면 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통하면 무죄가 되는 건데 안 그러면은 총체적으로 부정되기 때문에 부분 부정을 못해서 저는 전면 부정. 네, 그래서 이 좀 형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지금 법정에서 피고인석 옆자리에 이제 변호사가 한 명 정도 앉을 공간밖에 없는데 예. 유영하 변호사가 앉으시는 것 같아요. 앉아 있더라고요. 예, 바로 우측에. 예,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씨를 뭐라고 부를까요? 옆에 앉아가지고 대통령님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대통령님, 요게 지금 재판이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 양반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거를 변호인의 조력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대통령이고 또 이제 과거에 비서가 와가지고 이거 하시면 됩니다라고 챙겨주는 정도로 받아들일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변론을 의식이 없을 것이다. 예,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어차피 이거는 그냥 요식 절차에 불과하고 예. 재판 빨리 마치고 나면은 결국 또 정치적으로 해결될 거니까 조금만 견디십시오. 이런 얘기로 일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증거나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 법정에서 임하는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검찰에서 보여줬던 태도를 그렇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야. 아니 이게 정답인 게 제가 그 12월 25일 날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예. 1월 달 면회 오는 정치인들이 3.1절 특사로 나가요. 그럴 때 이제 유일하게 8.15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얘기한 게 이제 당시 저를 그 유죄로 변론했던 이자 변호사. 8월 15일까지 기다려야 된다. 근데 전 그 얘기도 안 믿었어요. 난 만기다. 난 만기다. 근데 3월 1일, 3.1절이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또 정치인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부처님 오신 날. 그때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나니까 또 8.15 특사로 나간다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교정의 날. 뭐 이제 그때부터 헷갈려요. 그냥 온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 마음 편하게. 예. 그러니까 유영아도 지금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지. 그렇죠. 이지아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무기입니다 이거는. 아니 저를 선임하면 무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유 욕심나서 취미를. 자,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 함께하는 소통의 방송입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초동 정의의 칼 서초동 완투펀치 윤석열. 네. 일단 조국서부터 시작하면 조국은 좀 이미 민정수석 됐고 네. 그다음에 검찰 개혁이 지금 시작되는데 윤석열 하고 윤석열한테 뭘 지시했어요? 뭘 다시 들여다봐라 그랬잖아요. 윤석열한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건 아니고요. 윤석열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을 한 예. 이유를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어봤죠 기자들이. 어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보강 수사도 필요하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검사가 적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직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중앙지검장이 어느 위치인지 도대체 예. 윤석열 검사의 지위는 뭔지 기사를 쓰는데 기자들이 잘 이해하고 쓰는 거죠.
기자분들은 다 아시겠죠. 다 하는데 예. 그게 보는 시청자나 독자, 청취자분들은 이게 뭐가 먼저 헷갈려 죽겠어요. 예. 검사의 직급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예전 검찰청법에는 세 종류의 직급이 있었습니다. 예. 검사, 검사장, 검찰총장. 또 검사는 검찰관하고 고등검찰관으로도 나누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법을 개정해 가지고 검사하고 검찰총장으로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행 현재 법은. 직책은? 네. 오. 그런데 이제 그 규정상 표현하기를 대검찰청 검사에 준하는 검사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검찰 내부에서. 대검찰청 검사. 예. 아하. 그런데 이제 그게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일종의 직급이 있는 것이 이제 평검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 수사를 직접 하는 평검사, 그다음에 부장검사, 그 위에 차장검사. 차장검사는 청의 2인자라는 뜻입니다. 예. 그 부장보다 차장이 높다는 게 이제 검찰의 특징이고요. 차장검사 예. 위에 부장검사. 아니요, 아니야. 부장검사 위에 차장검사. 아, 부장검사 위에 차장검사. 예. 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2등이다. 예, 청의 2인자다. 오호. 그다음에 차장 위에가 이제 검사장입니다. 검사장. 예. 근데 그 위에 검사장이라 이제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5개급 정도가 현실적으로 있는 거네요. 예, 검찰총장 현실적으로. 제일 대장. 네. 두 번째 검사장. 네. 2등이 차장. 예. 그다음 부장, 평검사. 예.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도 역임을 했고요. 예. 이게 부장급은 아니고 차장급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오, 예. 부장 중에서도 높은 차. 예, 연수를 예. 따지자면. 근데 이분이 이제 사법연수원 23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수별 인사에 의해서는 지금 22기까지 검사장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검사장이 직전에 있는 그러니까 분대로 치면은 딱 장군 진급을 눈앞에 둔 고참 대령이라고 볼 수 있고요. 22기. 예, 23기. 23기. 예. 아.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검장급이 아니라 고검장급으로 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군대 계급책으로 치자면 지검장급을 별 2이라고 한다면 예. 고검장급 별 3인 자리로 했었는데 아. 이거를 이번에 별 2로 낮추고 어허. 대령급에 있던 사람을 승진을 시켜서 그 자리에 둔 겁니다. 오, 그럼 많이 올라간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 내부에서 받아들이기로는 이제 물 직급을 낮추고 한 인사긴 하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뭐 3칸으로 올라간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처음에 충격을 받았던 거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소위 기수별 인사나 이런 거에 대한 관성이 있다 보니까 예. 자 23기가 과거 별 3자리까지 올라갔으면 그러면 별 3자리도 안 되는 자리에 있던 23기 이상 사람들은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22기, 21기. 까지도. 예. 예. 그러니까 별 3자리에 있는 그 선배들도 다 나가야 되지만 어허. 그 자리에 못 미치는 자리에 있던 검사장들도 다 나가야 당연하죠.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모양 하면서 빠지는 이제 건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엄청 떨었고 지금도 떨고 있겠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후속 인사로 그 공석이 된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 인사, 그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 예. 이게 이제 이어지면서 그 인사는 또 과거 어떻게 보면 관행대로 예. 기수에 맞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자보다 한 기수 느린 사람으로. 아하. 예. 그렇다 보니까 아 이거 그냥 한 번에 다 쓸어버리지는 않나 보구나. 이런 안도감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신 사납겠네.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검찰국장, 대검차장, 법무부 차관을 시킨 사람이 예. 그 기수에서 한 명을 시킨다면 누구를 시킬래? 그러면 다 그 사람인 사람을 시킨 거예요. 이번에. 초에이스. 네네. 그리고 우병우 라인도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정치쇼에서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느 변호사를 부를래? 그럼 이지아 최강호. 아이, 그거하고 좀 다른 우리가 거. 변호사 2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예. 그런 이제 적재적소의 인사 내지는 능력이 검증된 인정받는 내부에서도 이런 예. 인사를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이거 우리를 진짜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있구나. 예. 이런 두려움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뱃속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예. 요럴 때는 23기로 해갖고 정신 사납게 했다가 예, 예. 그다음 정상적인 인사로 또 갔다가 예, 예. 뭐지 이게? 예. 전문용어로 이게 목미? 예.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조금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금 속된 표현으로 예. 만약에 이 기수대로 윤석열 검사장, 지검장 외에 사람들이 물러나게 되면 이 검사장 창고 대방출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셈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 나가셔서 영업하기도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다. 그럼요. 네, 한 명 한 기존 명. 변호사 업계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개업할 때 보통 개업할 때 저 정보를 다 수집해요. 예. 매몰되지 마세요. 저거 포인트 아니에요. 수도권 내에서 검사 중에 예. 자기와 같은 동급이 몇 명 나오는지를
정보를 다 파악해서 타이밍을 잡죠. 보통. 네. 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못 잡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상징적인 장면이 윤석열 지검장이 출근할 때 예. 노승권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선배 기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까? 마중 나가서 문을 깍듯이, 열어주잖아. 깍듯이 인사를 하면서 가면서 이분들도 일단 소나기는 좀 피하고 보자. 아니 노승건 1차장이 몇 개예요? 21기. 21개예요. 2기수 위야. 근데 예. 문을 열어주잖아요. 나이로 보면 5살 예. 아래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방송 끝나고 나는데 고지열 기자 문을 내가 열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문을 공장에서는 열어주세요. 나이 의미 없어요. 다 기수, 기수. 문화에 어. 찌들어 있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노성건 1차장은 지금 현재 코너에 몰려 있는 사람 그렇죠. 아니에요. 술 파티. 그러니까 우병우 라인의 대표적인 예. 사람으로 찍혀 있는 사람인데 예. 불과 며칠 전까지는 잘 나갔던 사람이죠. 아 돈봉투 술 파티. 예. 아니 고전에 고전에. 5월 9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천지가 개벽하면서 지금 피의자로 입건될 위기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노승건. 예. 그래 빨리 문을 열어주자. 그래가서 세상이 변했다는 거를 금방 아는 거죠. 그 원래가 이거 소위 그 검사장이 오면 그까지 나와서 문 열어주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요? 1, 2, 3, 3차장이 다 고열해서. 나와서 예. 오. 내리자마자 폴더 90도로 인사. 암수하면서 인사를 했던 아니 거예요. 세상 천지에 이게 정권이 바뀌니까 네. 이재화 최강호한테 전화가 빗발치잖아. 여기가 실세다. 자, 이 샵 1035 저희가 오늘 검찰 얘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더욱더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교정의 날? 뭐 이제 그때부터 헷갈려요. 그냥 온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 마음 편하게. 예. 그러니까 유영아도 지금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지. 그렇죠. 이지아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무기입니다 이거는. 아니 저를 선임하면 무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유 욕심 나서 취미를. 자,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 함께하는 소통의 방송입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초동 정의의 칼 서초동 완투펀치 윤석열. 네. 일단 조국서부터 시작하면 조국은 좀 이미 민정수석 됐고 네. 그다음 검찰 개혁이 지금 시작되는데 윤석열 하고 윤석열한테 뭘 지시했어요? 뭘 다시 들여다봐라 그랬잖아요. 윤석열한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건 지시는 아니고요. 아니고, 예, 그건 윤석열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을 한 예. 이유를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어봤죠 기자들이. 어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보강 수사도 필요하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검사가 적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직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중앙지검장이 어느 위치인지 도대체 예. 윤석열 검사의 지위는 뭔지 기사를 쓰는데 기자들이 잘 이해하고 쓰는 거죠. 기자분들은 다 아시겠죠. 다 하는데 예. 그게 보는 시청자나 독자 청취자분들은 이게 뭐가 뭔지 헷갈려 죽겠어요. 예. 검사의 직급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예전 검찰청법에는 세 종류의 직급이 있었습니다. 예. 검사, 검사장, 검찰총장. 또 검사는 검찰관하고 고등검찰관으로도 나누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법을 개정해 가지고 검사하고 검찰총장으로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행 현재 법은. 직책은? 네. 오. 그런데 이제 그 규정상 표현하기를 대검찰청 검사에 준하는 검사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검찰 내부에서. 대검찰청 검사. 예. 아하. 그런데 이제 그게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일종의 직급이 있는 것이 이제 평검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 수사를 직접 하는 평검사, 그다음에 부장검사, 그 위에 차장검사. 차장검사는 청의 2인제라는 뜻입니다. 예. 그 부장보다 거로 봅니다. 예. 저도 좀 비슷하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오랜 기간 정치를 했던 그런 이제 정치 변호사인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변호인 집단에서 이른바 내부 정치 투쟁이 있었고 지금 끝까지 살아남은 어떤 정치적 역량은 있으신 분인데 저는 이분의 이제 어떤 변호인으로서의 그러니까 법정 싸움은 디테일 싸움인데 그런 총론을 짜고 그리고 어떤 구도를 짜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어떤 입장을 정리하는 데서는 강한 것 같은데 그런 디테일 싸움을 할 만한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계속 본인의 입장을 동어반복하게 되는데 그건 뭐 아니면 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통하면 무죄가 되는 건데 안 그러면은 총체적으로 부정되기 때문에 부분 부정을 못해서 저는 전면 부정. 네, 그래서 이 좀 형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지금 법정에서 피고인석 옆자리에 이제 변호사가 한 명 정도 앉을 공간밖에 없는데 예. 유영하 변호사가 앉으시는 것 같아요. 앉아 있더라고요. 예, 바로 우측에. 예,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씨를 뭐라고 부를까요? 옆에 앉아가지고 대통령님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대통령님, 요게 지금 재판이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 양반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거를 변호인의 조력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대통령이고 또 이제 과거에 비서가 와가지고 이거 하시면 됩니다라고 챙겨주는 정도로 받아들일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변론을 인식이 없을 것이다. 예,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어차피 이거는 그냥 요식 절차에 불과하고 예. 재판 빨리 마치고 나면은 결국 또 정치적으로 해결될 거니까 조금만 견디십시오. 이런 얘기로 일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증거나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 법정에서 임하는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검찰에서 보여줬던 태도를 그렇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야. 아니 이게 정답인 게 제가 그 12월 25일 날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예. 1월 달 면회 오는 정치인들이 3.1절 특사로 나가요. 그럴 때 이제 유일하게 8.15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얘기한 게 이제 당시 저를 그 유죄로 변론했던 이자 변호사. 8월 15일까지 기다려야 된다. 근데 저는 그 얘기도 안 믿었어요. 난 만기다. 난 만기다. 근데 3월 1일 3.1절이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또 정치인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부처님 오신 날. 그때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나니까 또 8.15 특사로 나간다는 거야. 방금 전 박근혜 대통령 봤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잘 어울리던데요. 그래도 불행해 보이지 않았어요? 일단 뭐 표정이 무표정이어서 예. 또 플라스틱 그 올림머리를 사실은 그 삼성동 사저에 가서 예. 올림머리 하는 혼자서 올림머리 하는 연습을 했잖아요. 했대요? 예, 연습을 했다는데 오늘 보니까 구치소에서는 쇠 붙이는 안 되니까 예. 플라스틱 핀으로 혼자서 그 올림머리를 근데 내가 하고 나왔더라고요. 중혁은 꽤 전문가인데 플라스틱 핀은 못 봤거든요. 여사를 안 그렇죠. 살아갔어. 남사에는 없죠. 남사에서 이렇게 플라스틱 핀 꽂고 다니면 최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기가 많이 죽은 것 같다. 얼굴을 보고. 예. 그리고 생각보다 피부 상태가 그래도 괜찮더라. 그러니까 빨리 무너질 줄 알았더니. 예. 완전히 이렇게 막 나이 든 모습으로 나타날 줄 알았더니 그래도 괜찮던데. 못 알아볼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우리 재판장이 제 친구인데 이거 이뻐졌더라고 진짜로. 옛날보다. 누가요? 재판장? 예. 아니 박근혜 얘기하던 아니 이거 아니 피고인 얘기만 할게 아니라 재판장도 한번. 아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피부 탄력은 네. 들어갈 때보다는 확실히 탄력이 없어졌는 거로 보여요. 아니 성형외과 전문이세요? 서초동 창 두 분이 오셔가지고 피부 탄력 얘기하고 머리핀 얘기하고 아니 이게 워밍업이에요. 네. 예. 그 자, 그럼 지난 몇 년 전까지는 이제 수법만 교도소 구치소에서도 예. 수법만 부르고 법정에서도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그 수번을 503번 이렇게 503번 박근혜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이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이름을 부르죠. 예. 그리고 사복을 입게 되어 있잖아요. 예. 본인이 원하면. 예. 그 전제 조건이 있죠. 예. 도주나 뭐 도주 우려가 없을 때 예. 본인이 원하면 사복을 들어요. 도주 의뢰가 또 없어야 돼요. 예. 그럴 때 이제 포승줄도 예.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포승을 하게 돼 있죠. 요시찰. 이른바 요시찰이라 그래요. 교도소에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요시찰이긴 한데 또 다른 의미의 요시찰이죠. 예. 최 변호사님 그런데 최순실하고 같이 받지 않겠다. 분리해달라. 예.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재판부는 무슨 얘기냐 같이 받아라. 예. 공범관계인데. 예.
차장이 높다는 게 이제 검찰의 특징이고요. 차장 검사 예. 위에 부장 검사. 아니요. 아니, 부장 검사 위에 차장 검사. 부장 검사 위에 차장 검사. 예. 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2등이다. 예, 청의 2인자다. 어허. 그다음에 차장 위에가 이제 검사장입니다. 검사장. 예. 근데 그 위에 검사장이라 이제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5개급 정도가 현실적으로 있는 거네요. 예, 검찰총장 현실적으로. 제일 대장. 네. 두 번째 검사장. 네. 2등이 차장. 예. 그다음 부장, 평검사. 예.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도 역임을 했고요. 예. 이게 부장급은 아니고 차장급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오, 예. 부장 중에서도 높은 차. 예, 연수를 예. 따지자면. 근데 이분이 이제 사법연수원 23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수별 인사에 의해서는 지금 22기까지 검사장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검사장이 직전에 있는 그러니까 분대로 치면은 딱 장군 진급을 눈앞에 둔 고참 대령이라고 볼 수 있고요. 22기. 예, 23기. 23기. 예.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검장급이 아니라 고검장급으로 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군대 계급책으로 치자면 지검장급을 별 2이라고 한다면 예. 고검장급은 별 3인 자리로 했었는데 이거를 이번에 별 2로 낮추고 대령급에 있던 사람을 승진을 시켜서 그 자리에 둔 겁니다. 오, 그럼 많이 올라간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 내부에서 받아들이기로는 이제 물론 직급을 낮추고 한 인사긴 하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뭐 3칸을 올라간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처음에 충격을 받았던 거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소위 기수별 인사나 이런 거에 대한 관성이 있다 보니까 예. 자 23기가 과거 별 3자리까지 올라갔으면 그러면 별 3자리도 안 되는 자리에 있던 23기 이상 사람들은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22기, 21기. 까지도. 예. 예. 그러니까 별 3자리에 있는 그 선배들도 다 나가야 되지만 어허. 그 자리에 못 미치는 자리에 있던 검사장들도 다 나가야 당연하죠.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모양 하면서 빠지는 이제 건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엄청 떨었고 지금도 떨고 있겠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후속 인사로 그 공석이 된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 인사, 그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 예. 이게 이제 이어지면서 그 인사는 또 과거 어떻게 보면 관행대로 예. 기수에 맞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자보다 한 기수 느린 사람으로. 아하.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거 그냥 한 번에 다 쓸어버리지는 않나 보구나. 이런 안도감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신 사납겠네.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검찰국장, 대검차장, 법무부 차관을 시킨 사람이 예. 그 기수에서 한 명을 시킨다면 누구를 시킬래? 그러면 다 그 사람인 사람을 시킨 거예요. 이번에. 초에이스. 네네. 그리고 우병우 라인도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정치쇼에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옆에 있는 게 여러 가지로 껄끄럽겠죠. 국민들 보시기에도 두 분이 같이 있으면 두 사람의 공범자 관계가 확실하게 부각이 되는 것이고 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전략적인 발언인 것 같아요. 변호인이 조언을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청입니다. 예. 두 사람의 범행 사실이나 공소 사실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다 유기적으로 지금 협동해서 이루어진 범죄다라고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서 한다라는 거는 똑같은 절차를 2번 반복해달라는 얘기라서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예. 그렇죠. 우리가 영어 시험 그 문법 그 시험 문제 낼 때도 A, B, C, D 해갖고 그 틀린 부분 예. 동어 반복하면 틀린 거예요. 고재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뭐 그냥 아주 간단하게도 이렇게 순차로 하면은 저쪽에서 먼저 한 거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동시에 했을 때는 그때그때 이렇게 예. 뭔가 텔레파시가 통하지 않는 한 말이 이렇게 좀 어긋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리를 원했을 것 같고 근데 재판부에서는 이 진행했던 걸 다시 하면은 그건 엄청난 또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지금 동시에 하는 게 가장 합당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을 변론했잖아요. 네. 그런데 저럴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제 우리는 변론만 받아봤으니까 네. 이제 징역 변론만 받아본 게 재판을 받아본 거죠. 재판을 받아봤어요. 네. 그리고 변호사들한테 이제 또 네. 도움도 받아보고 네. 그런데 징역 있을 때 딱 스치면 우리가 촉이 오거든요. 네. 어떤 상태인지. 예. 근데 지금 저 상태로 가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뇌물죄가 적용이 되게 되면 법정 최고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질문 요지가 뭐예요? 저럴 때 심리 상태가 어떨 것 같냐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심리 상태를 물어보면 아니 심리 이제 변론할 때 예. 최고형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본인이 지금 이걸 좀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현재는 지금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변호인이 과연 있을까? 변호인들이 객관적으로 보고 이렇게 진술하고 이 부분은 부인을 하더라도
유죄 나올 가능성이 몇 프로다. 예.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 등 그 변호인들이 아마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줄 사람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신기 변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이걸 무죄로 부인을 하고 재판을 하면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는 아마 예상을 못할